네,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성모병원 변재우입니다. 이렇게 코엑트 칩 심포지움에서 케이스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경험했던 카시파이드 리전에 관련된 두 케이스를 준비했고, 저는 아직 PCI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비기너가 마주칠 수 있는 카시파이드 리전에 대해서 여러 패널 선생님들과 대가 선생님들에게 조언 얻고자 이렇게 케이스 준비해 보았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PCI란 어떤 것인가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뭐 페이션트 팩터도 있을 거고 헤모다이내믹스 팩터도 있을 거고 그리고 환자의 아나토미컬 팩터도 있을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하는 모든 PCI들이 다 아직은 저에게 칩 PCI로 생각되집니다. 케이스 시작하겠습니다. 85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디스니아와 풀모너리 이데마 주소로 네프롤로지 입원한 환자분입니다. 환자는 워크업 과정에서 트리플 A가 발견되었고 그 트리플 A 치료를 위해서 본과로 전과된 환자분입니다. 에코에서는 글로벌 하이포카이네이자가 관찰되었고 EF 36% 정도, 모더리트 시비어 LV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를 계획하던 중에 다이고노스 코로나 엔지오그래피 하고 그리고 이어서 특별한 문제 없음에 에바를 시행해야겠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환자 히스토리에서 하이퍼텐전과 디슬리피데미아, ESRD로 HD를 시행하였고 엑스스모커였습니다. 특별하게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히스토리는 없었습니다. 심전도에서는 이스케믹 인설트를 시사하는 파인딩은 없었으며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는 카디오메갈리와 톨투스한 아오타 소견 관찰되었고 이니셜이 보였던 풀모널 이데마는 HD 후에 많이 호전된 양상이었습니다. 이니셜 에코에서는 이제 글로벌한 하이포카이네이자, EF는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EF는 한 36% 정도, 리저널 월 모션은 데피니트하게는 관찰되진 않았었습니다. 다이그노스틱 엔지오를 시행하였고 좀 화면이 조금 흐리긴 하지만은 프록시마 LAD에 아주 타이트한 포컬한 한 8, 90%의 스테노시스 그리고 뒤의 애뉴리즈말 체인지 관찰되는 소견 보였습니다. RCA는 워낙 아우타가 톨투스 하다 보니까 잘 인게이지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찍지는 못했지만 시그니피컨트한 리전은 관찰되지는 않아서 일단은 프로시저를 계획하겠습니다. 아우타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굴곡이 있는 굉장히 톨투스한 아우타여서 프로시저가 굉장히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ESRD 환자분이었고 근데 글로벌 EF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LAD가 혹시라도 피지올로직하게는 잘 혈류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FFR을 검사해 봤는데 하지만 뭐 0.61로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리전이어서 프로시저를 계획하였습니다. 타겟 리전은 프록시말 LAD였고 어프로치는 이제 에바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페모럴 어프로치로 하였고 가이딩 카테터는 6브랜치 JL 그리고 롱시스 백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6프렌치 포트리스 시스를 디센딩 아우터까지 올린 후에 와이어는 이제 필더 FC 이제 JL4로 와이어는 특별히 어려움 없이 되었고 근데 유레이 벌룬 2.5mm가 전혀 리전을 통과하지 않아서 이가죽기 1.5 벌룬으로 먼저 리전 프라이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용했던 벌룬이 다시 리전을 통과되지 않고 가이딩이 밀리는 소견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업 서포트를 조금 더 늘려보기 위해서 가이드 질라를 사용해서 유레 2.5mm를 성공적으로 리전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벌룬을 해도 아까 보였던 포컬한 그 타이트한 리전에서는 전혀 이제 인플레이션 되지 않는 벌룬 리스폰스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당황스러웠는데요. 85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ESRD고 트리플 A가 있었고 하일리 카시파이드 리전, 환자 팩터나 리전 팩터들이 모두 칩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이랬을 때 비기너로서 이 상황에서 바로 로타를 시행해야 될지 아니면 벌룬, NC 벌룬이나 스포링 벌룬 같은 것들을 좀 더 해볼지 아니면 지금 그 톨투스한 아웃터 때문에 카테터 백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굵은 가이딩 카테터를 써볼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시파이드 리전 트리트먼트 옵션으로는 이제 모로타라든지 벌룬 테크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좀 아무래도 로타는 조금 꺼려졌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제 8프렌치 셔틀 시스를 런더키스트 와이어 백업 하에 어센딩 아웃까지 위치시키고 가이딩 카테터도 적힌해서 EBU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2.5mm 벌룬을 했기 때문에 스코링 벌룬으로 한번 넘겨보려 시도를 하였지만 벌룬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로타를 선택하였고 로타에서는 1.5mm 버로 그 리전 모디피케이션을 시행 후에 스코링 벌룬으로 한번 벌룬을 했는데 스코링 벌룬 역시 그 포컬한 리전이 전혀 벌룬 리스판스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대체 저기 병변이 어떤 모양일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OCT를 꺼내 보았습니다. OCT에서는 이제 프록시마 애니지말 세그멘트가 관찰되었고 그리고 애니지말 세그멘트 앞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칼슘 리전이 관찰되었습니다. 일부 이제 크랙이 생기긴 했지만 그 뒤 앞쪽으로는 굉장히 타이트한 인서클링한 칼슘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OCT 파인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리전 프랩을 하기 위해서 NC 이머지 3.0 벌룬으로 여러 차례 수차례 벌룬을 풀고 인플레이션 하고를 반복한 끝에 결국은 이제 리전이 이제 칼슘 리전이 이제 벌룬이 인플레이션 된 소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DES 4.0의 12mm로 짧게 그 칼슘 타이트한 리전만 짧게 인플레이션을 하고 파이널 OCT를 본 결과 다행히 그 스텐트는 잘 그 칼슘 리전에 그냥 억셉터블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에바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제 그 리전이 발견됐었고 처음에는 굉장히 심플한 리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프로시저가 꼬이다 보니까 한 2~3시간 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바를 바로 이어서 하는 건 조금 이제 고령이고 해서 무리여서 일단 스테이지드로 하기로 하고 프로시저 종료하고 에바 마치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레스팅 체이스 페인과 디스미아 주소로 내원한 환자분입니다. 환자는 CVA 히스토리와 하이퍼텐전 그리고 렁 디지즈로 과거에 이제 규폐증을 앓았던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하이퍼텐전과 스모킹 히스토리 있었고 CVA와 렁 디지즈가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심전도에는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았고 엑스레이에서는 마일드한 카디오메갈리 소견 관찰되었고 전반적으로 렁필드에 디퓨즈한 인터스널 렁 디즈와 같은 소견이 관찰되어서 패기능이 굉장히 안 좋았던 환자였습니다. 다이그노스틱 엔지오에서 LAD, 레프트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에서는 디퓨즈한 칼시파이드 리전이 관찰되긴 하지만 시그니피칸트한 리전은 관찰되지 않아서 레프트는 괜찮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RCA 쪽에서는 프록시마 투 미드 RCA로 굉장히 헤비 칼슘을 동반한 타이트한 칼슘 리전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플래닝으로 프록시마 투 미드 RCA에 PCI를 해줘서 증상이나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켜줘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아직 비기너다 보니까 용감하게 라디알 어프로치로 JR 3.5 가이딩 카테터로 프로시저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리전 프랩을 이제 세미 컴플라이언트보다는 NC를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NC 이머지로 거의 버스트 프레셔까지 최대로 프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NC 후에도 전혀 미드 RCA 특히나 칼슘이 심했던 부위가 전혀 펴지지 않는 소견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NC 3.0으로 한 번 더 그래서 벌룬이 될 때는 잘 펴지는 것처럼 보여서 괜찮겠구나 싶었지만 이제 포스트 NC를 엔지오그래피 상에서는 전혀 칼슘이 반응하지 않는 그런 리전, 매우 헤비한 칼슘 리전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던 끝에 가이드질라랑 이제 스코어링 벌룬으로 한 번 더 리전 프랩을 한번 해보자 해서 가이드질라 백업 파에 그 스코어링 벌룬, 엔지오스크로프트 3.0mm 벌룬을 해봤지만 통과되진 않았고 그래서 스텐은 혹시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스텐을 한번 넘겨보려 했지만 제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스텐이 그 타이트한 칼슘 리전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이미 라디알로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미 벌룬으로
엄청나게 리전은 건드려 놓은 상태에서 페모랄로 바꿔야 되나, 저기가 만약 와이어로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지, 와이어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공포심에 고민을 하던 차에 환자가 갑자기 체스트 페인으로 호소하면서 환자 엔지오를 찍어본 결과 미드 RCA의 토탈 오클루전 소견 관찰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포스트 NC 후에 이미 미드 RCA의 다이섹션이 생기면서 아마도 헤마토마가 진행하면서 토탈 오클루전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ST가 오르고 BP가 떨어지고 이제 브라디카디가 생기면서 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디스커션은요, 70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미 이제 칼슘 리전은 건드려 놓은 상황에서 이미 카디오제닉 샥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흉백과 팀을 불러서 캐비지를 의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에크모 같은 것들을 넣고 PCR을 계속 지속해야 될지, 아니면 페모랄 어프로치로 바로 체인지를 해서 봐야 될지 고민하던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은 흉부외과 팀에 SOS를 요청을 했고, 흉부외과에서 이제 준비하는 동안 이제 혹시나 환자 계속 혈압이 떨어져서 에크모 준비를 하기 위해서 페모랄 펑처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부외과에서 이제 수술을 준비하는 동안 이제 혹시 페모랄 어프로치로 이제 워낙 이제 라디알이었고 가이딩이 백업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좀 더 해박 쪽 구조에 맞는 이제 암플라처 가이딩을 걸고 하면 어떻겠냐 해서 다시 한번 페모랄로 어프로치를 시행해 봤습니다. 다행히 암플라처로 했을 때는 쉽게 그 스텐트가 병변을 통과했었고, 스텐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엔지오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한 스파이럴 다이섹션이 관찰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래 타겟 리전보다 더 디스탈로 스텐 임플란테이션을 먼저 하고 이후에 미드 RCA까지 스텐트 인설션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록시말 RCA도 이제 다이섹션 소견이 보여서 결국 이제 프록시말까지 총 3개의 스텐트로 리전을 커버하고 시술을 이제 종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엔지오그래픽 리절트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비기너 입장에서 그렇게 쉬울 것 같았던, 쉽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그래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병변이었지만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였고, 다행히 환자는 캐비지나 에크모를 넣지 않고 무사히 잘 시술을 마칠 수 있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기너로서 이런 칼시파이드 리전에서를 PCI를 할 때 프로시저 플래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프로시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더 생각해야 될지와, 이런 칼시파이드 리전에서 리전 프랩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며, 벌룬이나 로타 같은 아세렉토미 디바이스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대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케이스 발표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배운 거는 결국은 이제 가이딩 카테터를 스테빌라이저 시키는 게 이런 칩 PCI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하일리 칼시파이드 리전을 핸들링하는 다양한 툴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석세스풀한 칩 PCI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팩터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칩 PCI를 할 때는 언제든지 환자가 안 좋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야 될 것 같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례가 2케이스라 좀 토론할 것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간단히 보면은 첫 번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첫 번 케이스를 기본 철칙을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거가, 그렇게 칼슘이 예측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 예측되는 경우는 절대 넌 컴패티블 발론에도 안 펴질 경우에 스텐트를 넣지 말라는 거고, 스텐트를 넣어도 엔스 발론은 안 벌어질 걸로 예측될 경우에는 넣지 말라. 어차피 그게 리드스가 돼서 ISR 오고 스텐트 럼버셔서 올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1.25 벌도 안 펴진다 하고 엔스를 했는데 안 펴진다. 그럼 1.5 벌까지 하고, 그러면 거의 안 펴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플락 스코링을 하든지 엔스 발론을 너무 새 가슴이 돼서
24기압, 20기압 이렇게 하지 말고 28기압, 30기압 터질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벌려야지. 그거를 어쨌든 최대한 벌어질 때까지 벌리고 그 다음에 스텐트를 놔야지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첫 번 케이스는 아주 옵티미제이션을 잘 하시고 성공적으로 스텐트를 넣어서 비기너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게 안 펴진 상태에서 스텐트를 넣지 말라. 나중에 또 스텐 어블레이션하고 또 넣으려면 공사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 프리 리전 프리퍼레이션 하는 것이 칼슘 병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보여준 케이스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많아서 토론할 게 되게 많아요. 두 번째 지금 코멘테이터 선생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처음부터 백업을 좋게 했어야 될 케이스라서 처음부터 피모랄 최소한 7 가이딩, AL 서포트 이렇게 했었어야 됐을 거고 뭐 처음부터 사이드 브랜치 앵커링 할지 패러렐 와이어 할지 도터 카세트 할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을 거고 프리다일레이션을 시퀀셜리 뭐뭐뭐 여러 가지 할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또 디바이스 선택 그리고 지금 저기로 지금 레디얼 하다가 혈압 떨어지고 뭐 다이섹션 인듀스드 토탈이 오고 그래도 그건 그냥 그대로 내두고 피모랄 펑처에서 가이딩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가이딩으로 7 가이딩으로 패러렐 와이어 해갖고 가이딩만 바로 옆에서 패러렐 가이딩 하면 쉽게 넘어갔을 문제고 거기서 뭐 그냥 해결하면 되죠.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옵션이 있었던 케이스인데 끝자락에 또 파이널 저 스텐트 잘 넣고 레드젤이 꽤 있는데 엔세발을 추가로 안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 케이스는 뭐 돌아가면서 코멘트를 해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예방할 거, 원칙에서 어긋난 거 이런 걸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두 번째 케이스는 조금 더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패널 선생님들 좀 한마디씩 해봐 주시죠. 네, 네 청전화변호님입니다. 되게 이런 케이스를 갖고 오기 되게 어려우셨을 거고 창피했을 텐데도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이제 뭐 어차피 가이딩에서 이제 막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선생님 다 그러고 계시지만 눈에 일단은 칼슘이 사실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프락시멀 리전이라도 웬만하면 백업 가이딩을 꺼내드는 게 더 루틴화 되어 있고요. 옛날에도 조금 고생했던 초창기 때 경험이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칼슘이 보이면은 이제 뭐 라이트든 레프트든 무조건 백업을 가이딩을 꺼내는 게 좀 확실히 좀 필수적인 장착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이제 프렌치라든지 백업 가이딩과 루틴 가이딩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모랄이랑 그 라디알은 차이를 아직은 제가 좀 못 느껴봤는데 가이딩만 시큐어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막 저 같은 경우는 피모랄을 꼭 하진 않고 라디알로도 어느 정도 뭐 CTO도 많이 좀 해결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가이딩만 시큐어하게 잘 세팅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눈에 칼슘 리전이 보인다. 특히 리전이 한 미드 디스털 이상으로 있다. 그러면 항상 백업을 염두에 두시는 걸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레디오 피모랄은 결국은 7프렌치, 8프렌치 갈 경우의 차이밖에 없는 거죠. 주로. 다음 분. 변태우 선생님도 이미 뭐 느끼셨겠지만은 이제 백업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케이스였었던 것 같고요. 그 CS 저 같은도 이제 CS를 부르기 전에 그 라디알 어프로치를 약간 페모랄 어프로치로 바꿔가지고 물론 다이색이 있었지만 그 다시 와이어링해서 이제 페모랄 어프로치로 이제 프로시저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케이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그 약간의 이제 뭐 선생님께서 이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은 병원에 전주 선생님만 연락하면 금방 해결됐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그 병원의 그 팀 어프로치 또 슈퍼바이저 시스템이 조금 좀 작동이 잘 했었으면은 네. 별 문제 없이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항상 이런 컴플렉스 칩 PC 할 때는 항상 백업으로 미리 연락드리고 미리 더 상의하면 제일 좋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바로 이너서펙스 틀고 필요하면 이게 이젝션 프랙션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떨어져 있었으면은 보통 칩 환자라면은 이제 EF가 40%안 되면 항상 프로필락틱 또는 이머전시 IABP 서포트 할 수 있는 준비가 캐스랩에 준비돼 있어야 되고 이노트로펙스 틀고 피모랄 양쪽 피모랄 다 쓸 수 있는 환자면 한쪽은 IABP를 언제든지 넣을 수 있게 하고
피무랄 트랜지션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지금 그 환자 같은 경우는 빨리 스몰 발론으로 지금 다시 토탈 온대를 오픈업 하면서 피무랄 프리퍼레이션 하고 이노토픽스 틀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어야겠죠. 다른 패널 선생님들 네, S병원 정윤성입니다. 그 마지막에 파이널에서 스텐트가 확실히 다 안 펴진 게 아마 다이섹션 생기고 문제 생기면서 이제 결국에 리전 프레퍼레이션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스텐트가 들어가니까 이제 스텐트를 넣고 앞뒤로 넣고 다일레이션 안 해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는 NC를 굴더라도 끝까지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물론 그때 여러 가지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NC를 조금 더 큰 걸로 한 번 더 불고 스텐트를 넣어야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저도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부스라든지 이런 걸 미리 볼 수 있으면 보고 뭐 CT라든지 이런 걸 해서 칼슘 스코어가 너무 높으면 이런 걸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도 기회가 됐으면 프리 로타블레이션을 먼저 하고 NC 발론 했으면 더 수월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스텐팅 후에도 NC 발론을 충분히 그 부분을 더 해줬으면 더 나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프리의 리스판스가 어느 정도 있었던 환자라서 포스트에 어느 정도 어그레시브한 옵티미제이션을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 예, 순천병원 이민호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 선생님께서 이미 가이딩 카테ter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의견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시술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컴프레스 벌룬은 넘어갔는데 더 넓히고 싶은데 NC 벌룬이나 아니면 뭐 안지 스컬프 같은 게 안 넘어갈 때 혹시 스텐트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뭐 스텐트 프로파일이 좋은 스텐트 넘어갈지 않을까 싶어서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성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경우에 더 걱정되는 부분은 그 리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리전이 스텐트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스텐트 스트레스 나가서 새로운 스텐트를 필요한 경우도 있고 더 절망적인 경우라면 스텐트가 걸린다거나 스텐트 스트레스 풀리면서 더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론으로 프레퍼레이션이 되지 않는 리전이라면 스텐트를 넘기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중이었습니다. 네, 스텐트가 펴져도 어설프게 안 펴지면 나중에 재발하고 스텐트 트롬보시스 오고 더 안 좋을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리전 프랩이 이거는 스텐트를 넣고 나서도 더 확실하게 안 펴질 거다라는 느낌이 오면은 안 넣는 게 낫죠. 네,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대전성모병원 김대원입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 우리 로타블레이션에 대해서 좀 프렌들리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두 번째 환자 이제 딱 첫 컷마다 이미지 봤었다고 해도 이제 뭐 피모랄로 바꾸고 가이딩 카테터 좀 빵빵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준비 바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영상만 봐도 이거 로타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리전 프레퍼레이션을 좀 더 심플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좀 더 복잡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이부스를 이제 처음에 그 이미지만 보고 그런 게 없으면 아이부스를 먼저 봐서 칼슘의 어떤 아크 정도도 확인할 수 있고 뭐 길이 이런 걸 판단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로타블레이션 할지도 또 바로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타블레이션에 대해서 우선은 두려움 없이 편하게 자기한테 좀 프렌들리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좀 더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아까 이제 여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환자 이제 스텐트가 덜 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팔로업 때 좀 봐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뭐 풍선이 그냥 한두 번 터지고 이게 NC 발론도 잘 안 펴진다 뭐 이러면 그냥 주저없이 바로 로타 꺼내거든요. 근데 로타 프렌들리하게 하시면 또 요새 보험도 어렵잖아요. 여러 개 다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무리하지 마시고 바로 로타 꺼내는 게 제일 간편하니까
그렇게 자꾸 쉬프트 해보시는 것이 더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시간도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내가 두 케이스라 좀 토론할 것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뭐 간단히 보면은 첫 번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첫 번 케이스를 기본 철칙을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거가 그렇게 칼슘이 예측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 예측되는 경우는 절대 넌 컴포지 발론에도 안 펴질 경우에 스텐트를 넣지 말라는 거고 스텐트를 넣어도 엔스 발론은 안 벌어질 걸로 예측될 경우에는 넣지 말라. 어차피 그게 니드스가 돼서 ISR 오고 스텐트 럼버시에서 올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1.25 벌도 안 펴진다 하고 엔스를 했는데 안 펴진다. 그럼 1.5 벌까지 하고 그러면 거의 안 펴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플락 스코링을 하든지 엔스 발론을 너무 새 가슴이 돼서 뭐 24기압, 20기압 이렇게 하지 말고 28기압, 30기압 터질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벌려야지 그거를 어쨌든 최대한 벌어질 때까지 벌리고 그 다음에 스텐트를 놔야지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첫 번 케이스는 아주 옵티미제이션을 잘 하시고 성공적으로 스텐트를 넣어서 비기너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게 안 펴진 상태에서 스텐트를 넣지 말라. 나중에 또 스텐 어블레이션하고 또 넣으려면 공사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 프리 리전 프리퍼레이션 하는 것이 칼슘 병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보여준 케이스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많아서 토론할 게 되게 많아요. 두 번째 지금 코멘테이터 선생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처음부터 백업을 좋게 했어야 될 케이스라서 처음부터 피모랄 최소한 7 가이딩, AL 서포트 이렇게 했었어야 됐을 거고 뭐 처음부터 사이드 브랜치 앵커링 할지 패러렐 와이어 할지 도터 카세트 할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을 거고 프리다일레이션을 시퀀셜리 뭐뭐뭐 여러 가지 할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또 디바이스 선택 그리고 지금 저기로 지금 레디얼 하다가 혈압 떨어지고 뭐 다이섹션 인듀스드 토탈이 오고 그래도 그건 그대로 내두고 피모랄 펑처에서 가이딩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가이딩으로 7 가이딩으로 패럴렐 와이어 해갖고 가이딩만 바로 옆에서 패럴렐 가이딩 하면 쉽게 넘어갔을 문제고 거기서 뭐 그냥 해결하면 되죠.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옵션이 있었던 케이스인데 끝자락에 또 파이널 저 스텐트 잘 넣고 레드젤이 꽤 있는데 엔스 발론 추가로 안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 케이스는 뭐 돌아가면서 코멘트를 해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예방할 거, 원칙에서 어긋난 거 이런 걸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두 번째 케이스는 조금 더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패널 선생님들 좀 한마디씩 해봐 주시죠. 네, 청전화변호님입니다. 되게 이런 케이스를 갖고 오기 되게 어려우셨을 거고 창피했을 텐데도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이제 뭐 어차피 가이딩에서 이제 막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선생님 다 그러고 계시지만 눈에 일단은 칼슘이 사실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프록시멀 리전이라도 웬만하면 백업 가이딩을 꺼내드리는 게 더 루틴화 되어 있고요. 옛날에도 조금 고생했던 초창기 때 경험이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칼슘이 보이면은 이제 뭐 라이트든 레프트든 무조건 백업을 가이딩을 꺼내는 게 좀 확실히 좀 필수적인 장착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이제 프렌치라든지 백업 가이딩과 루틴 가이딩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모랄이랑 그 라디알은 차이를 아직은 제가 좀 못 느껴봤는데 가이딩만 시큐어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막 저 같은 경우는 피모랄을 꼭 하진 않고 라디알로도 어느 정도 뭐 CTO도 많이 좀 해결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가이딩만 시큐어하게 잘 세팅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눈에 칼슘 리전이 보인다. 특히 리전이 한 미드 디스털 이상으로 있다. 그러면 항상 백업을 염두에 두시는 걸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레디얼 피모랄은 결국은 7프렌치, 8프렌치 갈 경우의 차이밖에 없는 거죠. 주로. 다음 분. 변태우 선생님도 이미 뭐 느끼셨겠지만은 이제 백업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케이스였었던 것 같고요. 그 CS 저 같은도 이제 CS를 부르기 전에 그 라디알 어프로치를 약간 페모랄 어프로치로 바꿔가지고 물론 다이색이 있었지만 그 다시 와이어링해서 이제 페모랄 어프로치로 이제 프로시저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케이스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는 그
약간의 이제 뭐 선생님께서 이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은 병원에 전주 선생님만 연락하면 금방 해결됐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그 병원의 그 팀 어프로치 또 슈퍼바이저 시스템이 조금 좀 작동이 잘 했었으면은 네. 별 문제 없이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항상 이런 컴플렉스 칩 PC 할 때는 항상 백업으로 미리 연락드리고 미리 더 상의하면 제일 좋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바로 이노스오픽스 틀고 필요하면 이게 이젝션 프랙션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떨어져 있었으면은 보통 칩 환자라면은 이제 EF가 40%안 되면 항상 프로필락틱 또는 이머전시 IABP 서포트 할 수 있는 준비가 캐스랩에 준비돼 있어야 되고 이노트로펙스 틀고 피모랄 양쪽 피모랄 다 쓸 수 있는 환자면 한쪽은 IABP를 언제든지 넣을 수 있게 하고 피모랄 트랜지션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지금 그 환자 같은 경우는 빨리 스몰 발론으로 지금 다시 토탈 온대를 오픈업 하면서 피모랄 프리퍼레이션 하고 이노토픽스 틀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어야겠죠. 다른 패널 선생님들 네, S병원 정효성입니다. 그 마지막에 파이널에서 스텐트가 확실히 다 안 펴진 게 아마 다이섹션 생기고 문제 생기면서 이제 결국에 리전 프리퍼레이션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스텐트가 들어가니까 이제 스텐트를 넣고 앞뒤로 넣고 다일레이션 안 해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는 NC를 굴더라도 끝까지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물론 그때 여러 가지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NC를 조금 더 큰 걸로 한 번 더 불고 스텐트를 넣어야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저도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부스라든지 이런 걸 미리 볼 수 있으면 보고 뭐 CT라든지 이런 걸 해서 칼슘 스코어가 너무 높으면 이런 걸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도 기회가 됐으면 프리 로타블레이션을 먼저 하고 NC 발론 했으면 더 수월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스텐팅 후에도 NC 발론을 충분히 그 부분을 더 해줬으면 더 나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프리의 리스판스가 어느 정도 있었던 환자라서 포스트에 어느 정도 어그레시브한 옵티미제이션을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 예, 순천한 병원 이민호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 선생님께서 이미 가이딩 카테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의견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시술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컴프레스 벌룬은 넘어갔는데 더 넓히고 싶은데 NC 벌룬이나 아니면 뭐 안지 스컬프 같은 게 안 넘어갈 때 혹시 스텐트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뭐 스텐트 프로파일이 좋은 스텐트 넘어갈지 않을까 싶어서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통과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경우에 더 걱정되는 부분은 그 리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리전이 스텐트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스텐트 스트레스 나가서 새로운 스텐트를 필요한 경우도 있고 더 절망적인 경우라면 스텐트가 걸린다거나 스텐트 스트레스 풀리면서 더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론으로 프레퍼레이션이 되지 않는 리전이라면 스텐트를 넘기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질문이었습니다. 네, 스텐트가 펴져도 어설프게 안 펴지면 나중에 재발하고 스텐트 트롬보시스 오고 더 안 좋을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리전 프랩이 이거는 스텐트를 넣고 나서도 더 확실하게 안 펴질 거다라는 느낌이 오면은 안 넣는 게 낫죠. 네,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대전성모병원 김대원입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 우리 로타블레이션에 대해서 좀 프렌들리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두 번째 환자 이제 딱 첫 컷만 딱 이미지 봤었다고 해도 이제 뭐 피모랄로 바꾸고 가이딩 카테터 좀 빵빵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준비 바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영상만 봐도 이거 로타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리전 프레퍼레이션을 좀 더 심플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좀 더 복잡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이부스를 이제 처음에 그 이미지만 보고 그런 게 없으면 아이부스를 먼저 봐서 칼슘의 어떤 아크 정도도 확인할 수 있고 뭐 길이 이런 걸 판단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로타블레이션 할지도 또 바로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타블레이션에서 우선은 두려움 없이 편하게 자기한테 좀 프렌들리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좀 더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아까 이제 여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환자 이제 스텐트가 덜 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팔로업 때 좀 봐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뭐 풍선이 그냥 한두 번 터지고 이게 엔스 발른도 잘 안 펴진다 뭐 이러면 그냥 주저없이 바로 로타 꺼내거든요. 근데 로타 프렌들리하게 하시면 또 요새 보험도 어렵잖아요. 여러 개 다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무리하지 마시고 바로 로타 꺼내는 게 제일 간편하니까 그렇게 자꾸 쉬프트 해보시는 것이 더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시간도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